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을 파동으로 보는 물리학자의 시점을 예, 전도하고자 네,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요.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뭐 제가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시작 한번 해보죠. 제목은 Everything is a wave. 모든 게 파동이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의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체 이런 의문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쉽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운동량은 왜 보존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에너지는 왜 보존이 되고, 가운동량은 전하는 도대체 왜 보존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또 유명한 공식이죠. F는 ma, 즉 힘은 왜 생기는 걸까? 이게 정말 의문이죠. 힘이 대체 왜 생기는 거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아가 볼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이 되겠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무조건. 엄청 쉽거든요, 설명.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이나 우주의 언어로 함께 저와 함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첫걸음은 라그랑지안과 최소작용의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둘이 앞서 말한 뭐 운동량, 전하보존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힘이 왜 생기냐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난생 처음 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죠, 그쵸? 괜찮아요. 네, 조금 컴다운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그랑지안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는데요. 라그랑지안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두 에너지의 차를 말합니다. 그 기온을 이렇게 L, 라그랑지안 앞 글자 L을 따서 L로 표현하는 물량입니다. 그냥 정의예요.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대체 왜 걔 총 에너지는 얘는 둘이 더한 거잖아. 더한 것도 아니고 왜 둘이 빼냐? 무슨 뭐냐 이게 대체? 이런 의문을 저도 가졌고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작용이라는 물리량을 새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또 작용, 방금 라그랑들을 정의를 했는데 얘는 왜 갑자기 또 튀어나오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마저 하자면 작용은 이제 좀 멋진 말로 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와 벌써 적분이 나와버려. 근데 괜찮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테 드릴게요. 적분은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 특정 1초, 2초, 3초 때 그때의 라그랑지를 다 계산해요. 뭐 운동에너지 그때마다 운동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빼서 라그랑지 계산하고 그 친구를 다 더한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 결론에 따라서 모든 지점에서의 라그랑지를 다 더한다. 그게 액션이다. 그냥 정의입니다. 그쵸? 정의입니다. 그 라그랑지 시간에 대한 적분한 것으로 정의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모든 설명한 원인으로 뭘 꼽았죠? 라그랑지안 거체소량이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앞서 정의한 이 작용의 S가 최소여야지 운동량이 보존되고 뭐 힘이 생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미분과 비슷한 변분이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자. 그래서 그 의미를 짧게 설명하면은 기온이 이제 뭐 델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편의상 그냥 D를 쓰기도 해요. 저는 델타를 쓸 건데 일단 이거는 미분의 아주 고급스러운 버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다를 게 없어요. 미분이랑 다를 게 있지만 다를 게 없어요. 가장 두려워지는 차이가 뭐냐면은 미분은 뭡니까? dx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dx, dy, dz 뭐 그러니까 특정 변수를 특정 매개 변수를 아주 조금 변화해서 그때 이 함수 fx가 얼마나 변한지를 보는 게 미분인데 변분이란 친구는 아예 함수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고 그때 이제 그 함수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런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 그 정도 차이가 있겠고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래서 아이디어만 보면 돼요. 우리는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최소 작용이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해요. 최소작용이 왜 드는지는 나중에 나오니까 난 최소작용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최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병분법을 응용할 수 있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분이랑 똑같아요 사실. 어 이런 의문이 들죠.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 함수의 최소점이. 그 답은 바로 이 작용이라는 함수의 변분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한, 정말 간단한 초등강 함수인 2차 함수를 예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다들 2차 함수는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아무 점에서 변분을 적용해보는 변분이 뭐였죠? 변수가 아니라 함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함수를 변화시켜요. 딱 오른쪽으로 딱 변화시키면 이때 y 값이 어떻게 되죠? 원래 여기였는데, 그쵸? 여기였는데,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변화시키니까 한 이쯤 되겠어요, 그쵸? 엄청나게 차이가 엄청나진 않지만, 사실. 변화가 좀 생겼죠. 적당히 변화가 생겼죠. 아, 이때 최소값이 아닌 아무 지점에서의 변분값은 y값의 차이가 생기는구나, 상당하게. 그럼 이번에는 최소점에서 변분을 쓰면은 함수를 변형을 시켜도 앞서 본 것보다 y값의 변화가 작죠. 야, 이거 뭡니까? 결국 이 최소점에서의 특징은 변분법을 적용했을 때 그 값이 0에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미적분을 하기라든지 아니면 수특에서 쓰였던 그 방법과 동일해요. 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 영인 지점을 찾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작용의 변분이 0인 지점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정의를 써야겠죠. 정의가 뭐였냐면 라그랑지는 시간에 대한 적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그랑지는 시간에 대한 적분을 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네 뭐 이러고 L은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함수인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죠. 뭐 양대장론에서 아니지만 아무튼 속도는 v죠. 속도 v로 나타내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위치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 x, 위치를 x로 둘 거고 속도를 v로 둘 거예요. 이 둘과 또 위치와 속도는 결국 뭐에 대한 저거죠? 독립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 t에 대해서 t의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t로 표현되는. 왜냐면 t에 따라서 위치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그랑자는 이제 위치, 속도, 시간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에 대한 변분이 0이라는 것은 이 라그랑지안의 변분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변분과 뭐 체인룰, 뭐 연쇄 법칙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이제 수색 전개를 하면서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식을 썼어요. 앞에서 많이 봤던 식이죠. 똑같이 쓴 거예요. 그냥 변분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이 변분, x에 대한 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똑같이 생각하자고요. 저희는 x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x의 변화량에 이걸 왜 곱해주냐? 자, 보세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s의 변분을 하겠다는 거는 이 라그랑지안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라그랑지안 아까 무엇에 대한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x, v, t, 즉 위치, 속도,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이제 x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v가 변해도 얘가 변하고 t가 변해도 얘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줘야지 이 최종적인 라그랑지안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x의 변화량에 곱해줘야죠. 뭐 x가 변할 때 라그랑지가 얼마나 변화를 나타내는 L의 X에 대한 편미분할값. 그러니까 L이 X만 변했을 때 얼마나 변하냐는 변화량이에요. 거기다가 X가 실제로 변화한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당연히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라그랑자의 변화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 라그랑자는 이제 위치에 대해서만 변화하는 함수가 아니라 속도에 대해서도 변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과정을 그러니까 V가 변할 때 라그랑자리 변하는 그 값에다가 실제로 V가 변하는 값을 곱해주면은 V에 대한 전체 라그랑자리 변화량이 똑같은 관정이 뒤에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 이제 T에 대한 변분이 0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0입니다. 델타 T가 0입니다. 왜냐? 이제 델타 T는 함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시간은 여러분 갑자기 빠르게 흐르거나 느리게 흐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은 계속 일정한 속도, 광속이죠. 광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변화시켜봤자 이 t의 개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빼줬을 때 y 값의 변화가 0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슴에 품고 델타 t는 0이다. 그럼 아까 이 항이 날아가겠죠. 썩 다 이렇게 0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뭘 써야 되냐면 부분적 분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배미분법에서
차가 나는 건데 요거는 검색을 제가 죄송하지만 검색을 부탁드리고 이 정도는 검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죠. 근데 이 함수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이거 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델타 v가 사실은 v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은 델타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으로 델타 v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인데 이건 어떻게 적분이 되냐면은 그적 미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고 미분 적분해서 쓰고 적분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이 미분한 게 상쇄가 돼서 그냥 나오죠. 그리고 미적이니까 시간에서 미분을 하시고 얘를 그 적분은 아까처럼 그냥 나오고 부분적분 적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아직 안 나오네요. 그래요. 뭐 일단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서 여기 나오죠. 예, 부분적분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T1, T2는 그냥 제가 편의상 다 생략을 했는데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T1이고 T2여겠죠. 아무튼 그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0이 될 겁니다. 왜냐? 넣어보세요. 델타 T1, T1은 뭡니까? 시간이죠. 결국 델타 T, 결국 얘도 시간에 대한 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얘를 넣어도 0이고 얘를 넣어도 0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0으로 딱 떨어져서 얘가 딱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인테그랄 dt니까 앞에 있는 애 인테그랄 dt랑 쏙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대괄호로 묶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이제 델타 x로 묶을 수 있겠죠, 식을. 델타 x로 묶었습니다. 여기 델타 x 공통이니까 이렇게 델타 x로 묶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면은 델타 x가 0일 수가 있을까요? 얘가 뭐 시간처럼 계속 일정한 속도로 광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는 느리게 변할 수 있다가 갑자기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y축으로 가다가 x축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익히들 알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닌데 전체 적분값이 0이라면 뭐가 0이겠습니까? 얘랑 곱해져 있는데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겠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다. 최소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핵심 방정식, 이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정식인데, 이 식은 이제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계적으로, 당연히 하죠. 그거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다. 이게 이 결론입니다.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맞게 풀면은 앞서 말한 모든 게 다 풀려요. 왜 힘이 존재하는지 다 알려줘요, 얘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 빼고, 너무 어려운 것들 빼고 저희가 좀 쉬운 거를 풀어볼 건데 바로 운동량이 왜 보존되느냐와 에너지는 대체 왜 보존되느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보여보죠. 네,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법칙은 라그랑제로 정해주면 알죠, 그쵸? 그리고 물리법칙 자체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구에 있을 때 물리학과 안드로메다에 있을 때 물리학이 같죠, 둘이. 그렇지 않으면은 물리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리학을 버리고 뭐 철학을 하던가 했어야겠죠. 근데 물리학은 안드로메다에서나 지구에서는 똑같다. 그 말은 뭐냐? 이 라그랑지안을 위치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라그랑지안이 위치에 대해서 변화하는 정도는 0이죠. 왜? 위치가 변화했다고 랑자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라그랑지 변화하는 정도는 0이다. 당연한 식이겠고 요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딱 대입을 딱 해주시면은 얘가 0으로 딱 날아가겠죠. 앞서 말한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식이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이 라그랑지 안에 V에 대한 변화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넘어가면은 그쵸? 방금 말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요. 라그랑지는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뺀 거니까 얘를 이제 V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물론 체인룰을 써야 돼요. 왜냐면 얘는 T에 대한 종속법이니까. 근데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서 2를 넘겨서 MV로 하면은 그냥 MV예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똑같아요. 그 결과는 MV, 즉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대입을 하면은 라그랑드 위치에 대해서 대칭한 사실과 운동량 보존. 왜냐면 얘가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까 앞서 계산해서 MV로 됐기 때문에 MV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0이다. 즉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에너지 보존을 마저 풀어볼 건데 얘는 사실 경제적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못 넣었어요. 근데 일단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가지고 또 계산할
할 건데, 이렇게 되죠. 이건 뭔 대칭이냐? 에너지의 보존은 뭐에서부터 기인을 하냐면 시간에 대한 물리학의 대칭입니다. 왜냐면은 오늘날의 물리 법칙과 조선시대 물리 법칙이 다르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대의 물리학과 조선시대 물리학은 같다. 그 말은 뭡니까? 라그랑지안이 물리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즉 이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0이다.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은 조선시대부터 우리 이때까지 흐른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가 그 조건이죠. 그래서 직접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계산해야 돼요.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미분을 하는 거죠. 뭐예요? 얘는 뭐야? x에 대해서 변화하고 또 x는 t에 대해서 변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변화하는 x. 이게 x의 변화량이죠. 시간에 따른. 거기다가 라그랑지안의 x에 대해서 변화하는 걸 곱해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x만큼의 변화량만큼의 변화할 때 l은 뭐 l이 된다. 라그랑지안에서 얼마나 변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시간에 따른 라그랑지 변화량과 동일한 식이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오일러 라그랑지 방식에서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요 친구를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식에서 요 친구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쵸? 이렇게 바꿨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속도. 예, 이건 당연한 말이죠. 위치의 시간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이거 dx, dt 이거는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 정도. 그게 바로 속도죠. 그거를 대입을 합니다. v로. 딱 대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고배민법.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봐봐요. 얘와 얘가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는 거예요. 뭐 파샬이라 있는데 파샬 L, 파샬 V가 이제 V랑 곱해진 이 항과 모르니 파샬 L, 파샬 V 이거와 속도 V가 곱해진 항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배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 됐죠. 앞에 거 미분에다가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이게 고배미분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사실 앞서 본 이 식이 이 얘네 둘의 곱을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다. 그쵸? 똑같죠? 앞에 거 미분이 똑같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걸 이항을 시켜주면은 여기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것도 요 전체 항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면은 전체 시간에 대해서 미분으로 묶이고 파샬 L, 파샬 V, V 곱해진 거에서 L을 빼주면은 이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이항을 시켜주게 된다면은 이항을 왜 또 시켜? 그쵸. 이항을 시켰죠.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뭐죠? 네. 그쵸. 앞서 말한 것처럼 랑랑자는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mv 제곱 뒤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함수니까 v에 대해서 2분을 넣어서 그냥 상수겠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아까 앞서 본 것처럼 mv가 된다. 근데 mv에다가 v 곱했으니까 mv 제곱이고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이거잖아요. 그쵸? 왜 부호가 왜 플러스냐면은 1 2mv 제곱 마이너스 vx를 전체에서 빼준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그냥 2분의 1 mv 제곱 그죠? 1에서 2분의 1 됐으니까 1이고 아니 왜 2분의 1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뭡니까? 이거는 전체 개 에너지 아닙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니까 이거는 에너지고 그럼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0이다. 즉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어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해봤는데 나머지 얘네들도 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라그랑지안이 어려워집니다. 라그랑지안의 위치 에너지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뭐 운동 에너지도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풀려요.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했죠? 최소작용의 원리로 유도를 했죠. 결국 이 모든 게 물리의 모든 게 이 최소작용의 원리에서부터 기인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최소작용인가? 왜 작용을 최소화하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되겠죠, 저희. 대체 왜인가? 그게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파동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이 소리만 하죠. 그래서 이제 파동을 이제 쓸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파동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돼요. 왜냐면은 코사인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웨이브 파도처럼 생겼죠. 이거네 파동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인파라고 하는데 왜 코사인이 사인파냐? 뭐 이걸 사인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코사인이 부호가 표현했나 그래가지고 이걸로 씁니다. 아무튼 사인파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모든 파동은 또는 이제 푸리의 해석을 통해서 이 사인파들의 합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쵸? 알 바가 아니고
사인파로 표현이 된다. 근데 여기서 A는 이제 파장에서 이 파동이 얼마나 이렇게 높이까지 갔다가 아래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정도의 높이. 위가 A이고 마이너스 A이고 그러고 진폭이고 이제 KX, 오메가 T인데 이거 뭐냐 이거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렇대요. 이렇대요. 그러고 이제 파수와 각진동수인데 얘들이 뭐냐면은 하수는 위치에 대한 위상의 변화를 위상은 또 뭐야 그죠? 오메가 각진동수는 시간에 대한 위상의 변화를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위상이 뭐였냐면은 위상이 뭐냐면 이게 위상이에요. 여기 제가 설명 순서를 잘못한 것 같은데 kx-오메가 이 부분이 위상입니다. 넘어가서 K는 이 파일을 람다로 나눈 거예요. 또 뭔 소리냐. 람다는 이제 파장이죠. 람다는 파장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진동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 번 했을 때 거리. 이건 대부분 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다고 생각하고 넘기고 파장인데 왜 이따구로 정의가 되냐. 왜냐면 K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위치에 대한 위상의 변화율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 파장만큼 뭐래니? 파장만큼 위치가 변했다는 건 뭐예요? 파장만큼 위치가 변했다는 거는 한 주기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진동을 했다. 그쵸? 근데 파수는 위치에 대한 위상이 변화율이니까 결국 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파수에다가 이 위치 변화랑 파장을 곱해줬을 때 그 변화량은 뭡니까? 당연히 2파이겠죠. 2파이가 뭔가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겠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다. 한 주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위치에 대한 위상의 변화율에다가 한 바퀴 돌 때의 위치 변화를 곱하면 당연히 그 변화량이 한 바퀴 2파이가 돼야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정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각진동수는 2파이 F인데, 사실 F가 뭐 주기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동수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기에는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설명할게요. F는 진동수고 이제 초당 진동원 횟수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렇대요. 뭐 알바 아니죠? 근데 T는 이제 주기. 주기는 뭡니까? 이제 얘가 한 번 이렇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각진동수가 전에서 뭐였어요? 시간에 대한 위상의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시간에 대한 위상의 변화율에다가 실제로 걸린 한 주기가 한 번 이렇게 진동할 때 걸린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을 곱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한 바퀴 2파이가 돼야겠죠.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 받아들이시고 넘어갑시다. 다만 이런 식의 파동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복잡하죠. 그렇죠.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해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IA에서 뭔 소리야. 이제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단순화시킨다면서 이상한 걸 또 더했어요. 이 사람은 바본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간단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했지만 오일러 공식이 있어요. 저에게 오일러 공식이기 때문에 오일러 공식 딱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오일러 공식이 왜 성립을 하냐를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얘를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각자를 테일러 전개를 해서 i를 곱하고 뭐 i를 곱해서 실제로 더하면 나오거든요. 테일러 전개가. 테일러 전개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나중에 서치를 해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제가 말한 테일러 곱수 EX의 테일러 곱수는 뭔지 코사인 X, 사인 X의 테일러 곱수는 뭔지를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길 강추드리고 아무튼 저희는 이제 오일러 공식을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어, 증명을 안 하겠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게 지수를 이렇게 올라가는 X 동일하게 있고 지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과 같이 단수화가 되게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때 2위의 지수 얘가 바로 위상입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말을 안 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렇게 위상이고. 내 맘대로 갑자기 파동함수에다가 이걸 더하면은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내 맘대로 막 더했으면 빼주기라도 했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변화인데 이걸 갑자기 지 맘대로 왜 빼주냐? 아니 왜 더해주냐?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은 이제 확률이라는 거 양자역학에서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면은 이제 파동함수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와 편지점 가지고 있는 거. 그 푸사이의 켤레복소수의 곱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푸사이는 이렇게 썼죠 아까. 근데 얘를 이제 켤레복소수로 하면은 이제 이 허수 부분이 i 앞에 있는 얘죠. 위상 자체죠. 위상 자체에다가 부호만 바뀌어준 게 켤레이기 때문에 둘을 곱했을 때 지수끼리의 곱은 합이니까 그냥 사라져요. 싹 다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 의미가 없다. 미치지 않아요. 그냥 결국 확률은 A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뭘 더해주거든 말든 어차피 허수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자유도가 있죠.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과 파동 에너지 개념을 적용을 또 시켜야 되는데 참 인내심을 좀 가져봅시다. 드브로이 물질파부터 설명하면 이 파동의 이제 파장 람다로 씁니다. 파장은 이거는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를 MV 운동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드브로이가 가정한 겁니다. 이런 가정이 왜 나왔냐면은 드브로이가 이제 모든 게 파동이다. 사실 드브로이가 저희가 오늘 하는 거를 처음 제시를 했어요. 모든 건 파동이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빛에서 성립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빛과 물질이 같다면은 똑같은 관계식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빛 대신 우리의 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운동량이 커져봐요. 운동량이 커져보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파장은 이제 파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량이 크면 파동의 특성이 줄어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아주 작아요. 아주 아주 작으면은 질량도 작고 일반적으로 속도가 크겠지만 좀 말이 이상해지면 속도가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질량이 매우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결과적으로 작아져요, 사실. 질량이 좀 큰 부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 질량이 작아집니다. 뭐래니 운동량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파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얘가 파동의 특성을 띠는데 저같이 큰 물체는 질량도 크고 속도는 느리지만 질량이 엄청 커요. 그렇죠?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파장이 상당히 작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파동이긴 하지만 파동의 특성을 잘 보이지는 않는다. 파동은 맞지만 파동의 특성이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파동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파동 에너지를 기술하는 공식인데, 이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앞서 나온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진 값으로 이렇게 쓰여져요. 왜 그러냐? F는 이제 앞서 정의했듯이 이제 초당 진동수예요. 초당 진동수인데, 플랑크 상수는 이제 1회 진동당 그 파동이 가진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냥 그래요. 이건 뭐 정의입니다. 뭐 이유가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뭐 흑체 복사까지 가야 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서칭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또 뭐, 그 뭐야, 보어의 가운동량 양자 조건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플랑크랑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결국 아무튼 에너지는 HF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세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나타나는구나.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구한 이 위상을 좀 건드려 볼 거예요. 어떻게 건드릴 거냐? 이 K 파수를 앞서 정의한 이 파이를 람다로 나눈 값으로 바꿔주고 당연한 거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정의니까. 각지적도 바꿔줘요. 그러고 무슨 짓을 했냐 여기서 이제 람다를 드브로이 물질파 때문에 운동량분의 H 이거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HF잖아요. 그럼 F는 뭐가 되겠어요? 에너지를 플랑크에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F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은 뭔 짓을 했냐 또 여기서 뭔 짓을 했냐면 그냥 여기 계산을 해줬네요.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 파이로 묶어주시고 그쵸? 이 파이로 묶어주시고 어디까지 갔구나 이 파이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H로 나눈 것도 H분의 1도 묶어를 주시고 이건 뭐 H분의 1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굳이 또 정의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한 가지의 파동으로만 기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개의 파동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 비유를 해주면 네, 그렇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요리를 함과 동시에 빨래도 개고 동시에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동시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동시에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A부터 B까지 가시는 동안에 직선의 코스만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지리산을 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저기 중국을 들렀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뭐 안드로메다 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안드로메다랑 중국은 좀 오바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이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명이시다. 진짜 이게 무슨 헛소리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청천벽력이 막 네, 되는데 끝까지 보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지리산을 갔다 온 친구 그리고 뭐 블랙홀을 갑자기 왜 갔다 와 블랙홀을 갔다 온 친구한테 이제 양자시계를 선물을 해줄 거예요. 양자시계가 뭐냐 이건 또 뭔데 양자시계는 이제 저희의 훌륭한 도구가 될 거래요.
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양자식의 시계바닥은 다 하나예요. 너무 쉽죠. 저희가 쓰는 시계는 무려 3개인데, 그쵸? 시침, 분침, 초침이 3개씩이나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웁니까?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 시초선이라 그러죠. 시초선에서부터 파동의 위상을 라디안으로 변화를 해요. 라디안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각도예요. 각도. 그래서 얘를 각도로 변환을 해요. 위상을 각도로 봐서 각도만큼 돌리면은 그때 나타내는 방향이 이제 이 양자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모든 경우 1로 고정돼요. 왜냐면은 안드로메다를 갔다 온 나와 여기 가만히 서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나와 뭐 화장실에 갔다 온 나와 다 그 존재 확률이 똑같아요, 사실. 존재율 똑같습니다. 놀랍게 똑같아요.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 나와 여기 앉아있는 애는 한 명의 나는 확률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1로 고정이 되고 이때 우리는 여러 명이고 각각의 양자의 설명 아까 말했죠. 다 준다 설문을 해준다고 엄청 많겠죠. 왜 엄청 많아요? 뭐 안드로메다만 있습니까? 은하가 뭐 내가 뭐 저 멀리 뭐 저기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행성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네. 뭐 미국도 있고 나라만 해도 엄청 많습니까? 그냥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요. 저 자신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이론상으로 계수가 무수히 많다.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3개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파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상쇄 간섭과 보완 간섭을 하는데, 요것도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완 간섭은 뭐냐면은, 똑같은 파동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때 얘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더 크게 내려가고 이렇게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상쇄 간섭은 뭐냐면은, 얘가 올라갈 때 내려가는 파동이 합성이 돼가지고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는 이렇게 약해지는 파동이 약해지는 그런 게 이제 상쇄 간섭입니다. 뭔 소리냐면 파동은 비슷하게 생긴 애가 많으면은 더 그 모양으로 강해지고 다르게 생긴 모양이 만나면 약해져요. 그게 이제 상쇄 간섭이고 보강 간섭인데 일단 넘어가서 저희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저와 저 뭐야 요리를 하는 저도 서로 상쇄간섭과 보완간섭을 해요. 왜냐면 빨래를 하는 나도 파동이고 요리를 하는 애도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상쇄를 할 수도 있고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서로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간섭 효과가 일어나요. 파동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 관찰하는 것은 이 양자식의 시계바늘을 모두 벡터 합한 최적 뭐 그렇대요. 이게 뭐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양자시계가 있는데 얘네를 다 이 초침을 벡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벡터 합을 해버리면은 그 최종적인 이 벡터 합의 결과 벡터, 이 결과 벡터가 저희, 그러니까 저죠. 뭐라니? 말을 막 꼬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자신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 명이지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된다.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말이 진짜 미치겠네.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1번 여러분, 2번 여러분, 3번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모두 이렇게 파동이기 때문에 상쇄 보강 간섭을 하고 그들의 합성파가 결국 저희가 관측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여러분. 단 한 명이 아니지만. 그냥 간섭을 해서 한 명으로 보이는 거지. 한 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간섭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한 명이 이 양자시계로 기술되는 위상을 따른다. 위상에 따른 파동 함수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녀석의 크기가 아까 말했죠. 뭐냐면은 위상을 제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진폭이거든요. 길이가 진폭 설명 안 했지만 진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세계에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는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말했죠. 빨래를 하는 나의 경우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T1부터 T2까지. 나는 빨래를 했어. 나는 그동안 뭐 숙제를 한 나도 있어. 이거는 확률이 낮으니까 이상한 경우로 가죠. 숙제를 할 리가 없죠, 제가. 공부를 할 리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인스타를 보면서 놀았어. 이렇게 되게 다양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렇다고요. 이게 뭐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럼 각각의 경우는 다 양자시계를 차고 있죠. 얘도 양자시계 갖고 있고 양자시계 갖고 있고 양자시계 다 양자시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요. 갑자기 왜 돌아가?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았어? 왜 돌아가냐면은 시계바늘이 위상이 각도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각도가 보세요. 변수가 있어. 위치 변수와 시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하면 각도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각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위치와 왜냐면 얘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부터 변해. 당연히 시간부터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고 위치도 변하잖아요 지금. 그쵸? 위치도 변하기 때문에
각도가 변한다. 즉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간다. 이걸 기억하고 결국 각각의 경로들은 서로 다른 양자식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당연하죠. 근데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 각도라는 거는 360도가 넘어가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가 360도 회전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쩌다가 같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양상을 띠겠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양자식이 존재하고 저희가 관측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나가 서로 보강 상쇄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에 남겨지는 하나의 어떤 경로가 저희가 관측하는 여러분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하긴 했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인스타를 보는 여러분이 훨씬 많아요. 인스타를 보는 나, 인스타를 보는 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공부를 한 게 아니게 되고 인스타를 본 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과 엄청 느리게 변화하는 부분 어디에 비슷하게 생긴 양자시기가 몰려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당연히 정답은 후자입니다. 왜냐면 느리게 변화할 때 비슷하게 생긴 게 몰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위상이 변하는 건 뭐예요? 각도가 변한다는 건데 각도가 빠르게 변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조금의 시간의 차이로 위상 이 각도가 휙휙휙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초일 때 이랬는데 1초일 때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2초일 때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변화량이 크죠. 그럼 위상시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그 근처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위상시기가 많이 없죠. 그렇죠? 0초, 1초, 2초 굉장히 비슷한데 시간이 서로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벡터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반대로 이제 시간에 따른 위상 변화가 매우 작다면 위상 각도 변화가 매우 작다면 그보다 비슷하게 생긴 양자시계가 엄청나게 많겠죠. 0초일 때 이랬는데 1초일 때 아주 조금 변하지도 모르겠어요. 변하지도 모르겠고 또 2초일 때도 변하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대부분 비슷한 방향을 갔기 때문에 얘네 벡터 갑자기 벡터를 갑자기 벡터를 갑자기 해버리면은 크게 이 주황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합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벡터합이 크려면은 그 합한 벡터들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같아요. 크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아야지 그들의 합이 큰 거고 방향이 반대면은 얘는 오른쪽 벡터네 왼쪽 벡터다 그럼 더해서 0이 되잖아요. 크기가 똑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애가 최대한 많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위상 변화가 작을 때 벡터합이 크겠죠. 그걸 저희가 고작 3개만 더했는데도 얘보다 얘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개밖에 없겠어요. 무수히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위상 변화가 작은 쪽에는 진짜 큰 벡터가 되고 얘는 서로 왜냐면 반대 벡터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얘는 거의 0에 수렴해요. 위상 변화가 빠른 부분은. 그럼 결국에서 총합은 그 위상 변화가 가장 작은 쪽의 변화가 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제가 혹시 부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해가 되셨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이러한 양자식의 개수가 훨씬 그냥 앞서 말한 거예요. 결국 변화가 빠른 쪽은 0의 수렴, 그쵸? 뭐 반대 벡터가 변경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으면 0의 수렴할 거고, 느린 쪽은 요만한 애, 비슷한 애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거.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내는 결론은 물체가 기술하는 건 파동함수 변수는 위상이며 우리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여러 명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 파동함수를 모두 더했을 때 그 경로는 여러 명이 나중에 가장 작은 위성 변화를 가지는 녀석의 경로가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경로가 위성 변화가 작을 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긴 여정이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위상 변화가 최소의 조건인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의 변화는 K 델타 X 마이너스 오메가 뭐야 이거 왜 T가 사라졌어요? T가 사라졌어요. T 써줘야 돼요. 오메가 T로 결정이 되는데 왜냐면은 왜냐면은 당연히 변하는 게 K랑 오메가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변화되고 T가 변화되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고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식을 쓰면은 위상의 변화는 이렇게 써지겠죠. 아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앞서 정리한 식이고 여기다가 x를 델타 x로 바꾸고 t를 델타 t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상 변화를 세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구간에서 이런 위상 변화를 더해줘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은 위상 변화가 델타 x 델타 t를 전체에 대한 위치 변화가 아니라 일부분의 위치 변화예요.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의 위치 변화만 시간 변화에 대한 전체 변화를 따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경로에 대해서 더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1초일 때 변화량, 2초일 때 변화량 다 더해야지 전체 0초부터 10초까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더해줘야 되고 이제 V는 앞서 말했듯이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죠. 그래서 요거를 V를 이렇게 바꿔줄 거가 아니라 델타 X를 V 델타 T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델타 X다가 V 곱하기 델타 T를 넣었으니까 V가 제곱이 되고 델타 T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T가 공통이니까 델타 T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델타 T를 묶어주시고 요거 상수니까 상수는 밖으로 빼주시고 뺄 수 있죠. 합이니까 다 똑같이 곱해지니까. 그러고 이제 변화를 셈하는 구간의 무한서.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0초부터 10초를 계산할 때 1초, 2초, 3초 이렇게 했지만 사실 1초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죠. 0.1초. 더 작은 단위가 0.01초.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시간 구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0.0001초에도 변화량이 있을 거고 0.0001초에도 변화량이 있을 거고 다 변화량이 있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변화량을 다 더해줘요. 싹 다 더해주기 때문에 적분법을 써야 됩니다. 극한을 보내야 돼요. 합을. 그러니까 이 구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무한히 많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걔는 다 더하겠다. 그게 적분법이죠. 모르시면 검색을 한 번쯤 부탁드리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를 안 쓰게 됐는데 리미트를 그냥 쓴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리미트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리미트를 안 썼지만 적분법을 바꿔주고 적분 바꿨죠. 그러면 이제 자 에너지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 플러스 뭐랬니?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똑 하고 대입을 하면은 그쵸. 구를 여기다가 괄호를 했어야 되는데 괄호를 안 해버렸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또 계산을 잘했어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예요. 괄호 제가 생략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생각해서 이렇게 돼요. 어머나. 근데 세상에 이거 뭡니까 이거 대체? 이거 뭐죠 대체? 이거 뭡니까? 라그랑지 아니에요. 세상에나 라그랑지 아니에요. 그래서 라그랑을 바꿔요. 어머 라그랑을 바꾸더니 세상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대체 뭐죠? 이거는 작용이에요. 세상에나. 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이 위상의 변화는 작용이에요. 작용에 이거는 뭐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예요. 상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럼 밑이 2가 2점 얼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8이었나? 아무튼 2점 얼마예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2점 얼마예요? 2.23이었나? 아무튼 2점 얼마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최소를 하면은 S 자체가 작아야겠죠. 저 S 자체가 작아야 이 2의 S 이거는 상식과 그냥 제외하고 S 제곱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뭔 소리예요? 유상 변화가 작아야지 그 작은 경로로 애들이 벡터합 때문에 중첩이 돼가지고 걔가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조건이 S가 최소여야 된다. S가 뭡니까? 작용이고 작용이 최소여야 된다. 즉 최소작용이어야 된다. 이게 최소작용의 원리다.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저는 이거 처음 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막 나고 칼칼 나고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결국 만물은 최소작용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뭐죠?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파동이에요. 우리가 모두 파동이고 심지어 그냥 파동도 아니고 파동이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나 자신이 있어. 수많은 나 자신, 수많은 파동이 있어. 내가 빨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다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도 보강과 상승간섭을 하는데 그때 위상 변화가 가장 작은 경로만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아주 작은 최소 작용 그렇죠. 위상 변화가 가장 작은 게 최소 작용인 건 저희가 수직을 보였으니까 그게 최소 작용의 경로고 그 결과로 우주 만물의 물리 법칙과 운동량 보존 이게 다 설명이 된다. 전부 다. 이 전부 다. 이 전부 다 설명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파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물리학자의 시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볼 때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더라도 저거는 파동인데 저 컵이 떨어지는 건 컵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사실 저 컵은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온 컵도 있고 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진 컵도 있고 하트 모양으로 떨어진 컵도 있는데 결국 저 녀석은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보강 간섭을 해서 이렇게 벡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저는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